알아들었어요. 지은이 이모 친딸인데 그게 맞다면 너는 내 사촌 누나야. 아니, 말도 안 돼. 우리는 사랑에 빠졌고 미래를 계획했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만해. 너희 가족이 이런 불명예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약혼식은 젊은 커플의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것이지만 아무도 그것이 온 가족의 안몽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가슴 아픈 진실이 밝혀졌을 때 잃어버린 24년 된 친딸이 바로 손자의 약혼녀입니다. 당신은 그 느낌을 상상할 수 있나요? 수년 만에 딸을 되찾은 느낌이지만 동시에 이 사실이 주는 갈등과 상처에 직면해야 한다. 이 이야기는 당신을 고통, 절망, 희망, 용서에 이르기까지 잊을 수 없는 감정으로 이끌 것이다. 우리는 행복을 찾기 위해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것은 새로운 고통의 시작에 불과합니까? 저는 서울 강남의 신나는 동네에 사는 지윤이라고 합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토요일 오후 나는 평온한 삶의 작은 구석처럼 보이는 압구정에 있는 나의 작은 카페로 차를 몰고 가는 길이었다. 그런데 전화가 울리자 화면에 정희 이모의 이름이 나타났다. 이모는 특히 주말에 전화를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다.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불안감이 들어요. 처음에는 가게에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전화를 받지 않을 계획이었고 드문 여가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도 않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 직감이 제 마음을 바꿨습니다. 정희 이모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평소의 침착함을 유지했다. 지은아,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오늘 밤에 이모 집에 들러도 될까요? 그 짧은 말에는 무거운 어조가 곁들여져 있어서 나는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게 했다. 그날 오후 내내 내 마음은 추측으로 바빴다. 나는 평소처럼 가게에서 일하고 손님을 접대하고 커피를 끓이려고 노력했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정희 이모는 힘들어도 항상 자립심이 강하고 누구에게도 거의 의지하지 않는 여성이다. 그래서 그녀가 나에게 적극적으로 찾아와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확실히 사소한 일이 아니다. 저녁이 되자 나는 걱정이 많은 이모의 집을 운전해 지나갔다. 정희 이모는 자신이 좋아하는 난초를 자주 가꾸는 작고 소박하지만 아늑한 아파트에 산다. 하지만 오늘 저녁 집안의 분위기는 평온해 보이지 않았다. 이모는 식탁에 앉아 두 손으로 뜨거운 찻잔을 껴안고 눈을 멀게 보았다. 나는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불렀다. 이모님, 무슨 일이세요? 그리고 이모의 모든 말, 이모의 모든 감정이 나를 탈출구가 없는 감정의 폭풍에 휩싸이게 했다. 이모가 오랫동안 비밀로 유지해온 진실은 그녀에 대한 나의 시각을 바꿀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오면서 지켰던 가치와 신념을 스스로 직면하게 만들었다. 그 이야기는 개인적인 비밀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복잡성과 우리가 성숙의 여정에서 직면하는 것들에 대한 깊은 일깨워줍니다. 정희 이모는 사모와 사촌 동생 그리고 그의 여자친구 유린의 약혼식에 와달라고 부탁했어요. 나는 이모님이 이 관계에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전에 알았기 때문에 조금 놀랐습니다. 유리는 대형 병원에 실력 있는 레지던트인 반면 상우는 작은 회사에서 평범한 직장인만 일한다. 이모의 성격상 그녀의 눈에는 이러한 차이가 그들을 대등하지 않은 커플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모님이 상우 씨에 대해 털어놓으셨을 때가 생각나요. 자랑스럽고 걱정스러운 말투였어요. 이모는 항상 사촌이 물질적으로나 명성적으로 그의 인생에서 승화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이모에게 결혼은 사랑일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이다. 그래서 이모가 상우가 유린과 데이트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자신의 불균형한 관계에 약점을 두고 있다며 반대했던 것이다. 근데 사실 상우랑 유린이도 되게 예쁜 연애를 해요. 유린이도 둘이 우리 카페 들렀을 때 몇 번 본 적 있어. 그녀는 총명하고 상냥하지만 매우 견실한 여자이다. 제가 가장 확실하게 알게 된 건 유린이 상우에 대한 진심 어린 애정이었어요. 비록 두 사람 사이의 배경의 차이를 분명히 볼 수 있지만 그들은 항상 서로를 보완하고 그 차이에서 조화를 찾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정희 이모가 약혼식을 언급했을 때 목소리의 변화가 느껴졌다. 더 이상 강력한 항의나 의미심장한 비난이 아니라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것이다. 무엇이 이모의 마음을 바꾸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우와 유린의 끈질긴 사랑이 원초적인 편견을 누그러뜨린 것 같다.
아니면 이모는 행복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수도 있습니다. 주말에 약혼식이 있는데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그들의 사랑을 알리는 것을 볼 때 이모의 기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상우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고 믿어요. 비록 그것이 이모가 했던 기대를 저버려야 한다는 의미일지라도요. 상우와 유린에게 전환점이 될 뿐 아니라 정희 이모가 더 온전하고 포용적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인 것 같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약혼식은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렸는데 그곳은 이점만 해도 세세한 부분까지 호화로운 세심한 투자가 눈에 띈다. 차를 막 주차장에 세우고 시동을 끄기도 전에 상우가 바짝 긴장한 얼굴로 달려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의 두 손은 약간 차가웠고 위로를 구하는 아이처럼 내 손을 꼭 쥐었다. 언니, 저랑 같이 오세요.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이모는 시작하고 있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저는 행사가 진행되는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은 부드러운 황금빛 불빛으로 빛나고 크림 장미 다발과 부드러운 실크 커튼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다. 모두 거의 질식할 정도로 완벽해 보였다. 하지만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바로 그 방의 분위기였다. 마치 모든 사람이 말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가슴에 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긴장이 사방으로 스며들고 있다. 상우의 아버지 상우 씨는 방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근심하고 눈빛은 조용하지만 사색으로 가득 차 있다. 이따금씩 그는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를 가늠하듯 유린의 책상 쪽을 힐끗 쳐다보았다. 할아버지께 가까이 다가가 인사도 못하고 뒤에서 정희 이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은 언니, 드디어 왔어요. 좋아요. 아마도 당신은 제가 아이에게 몇 가지 말하는 것을 도와줄 것입니다. 라고 이모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눈빛은 불만족스러움을 드러냈다. 이모는 상우와 유린을 힐끗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바보 같나요? 그는 평생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지금도 그런 아이를 선택했습니다. 의사가 되는 게 어때요? 직장이랑 달려서 가족 챙길 시간 없어. 대답도 못하고 신부의 어머니인 중년 여인 유린 씨 가족의 테이블에서 불쑥 말을 꺼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유린이 그렇게 열등하진 않잖아. 적어도 그녀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제 손자는 양육비는 고사하고 월급으로는 전기요금도 낼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모든 말이 정희 이모의 자존심에 바늘이 박힌 듯 했습니다. 방은 곧 난처한 침묵에 빠져들었다. 상우 씨 손이 꽉 잡히는 게 보이는데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유리는 오히려 침착하려고 노력한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정희 이모에게 다가가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눈에는 내가 이상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저는 상우를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희 이모는 엷은 미소, 도전적인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를 사랑하나요? 사랑하면 뭐해요? 며느리가 되는 게 어떤 건지 이해하나요? 아니면 의사면허증 하나면 이 집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해? 라고 그녀의 말은 이미 긴장된 공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다. 유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가 고개를 들자 나조차도 깜짝 놀랐을 정도로 눈빛이 확고했다. 아저씨는 그렇게 생각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삼촌에게 자신을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너는 내 역할만 잘하면 돼. 그리고 시간이 너에게 그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믿어. 나는 거기에 서서 두 여자 사이의 말없는 대결을 분명히 느꼈다. 한편 상우는 갑자기 걸어나와 떨리지만 결연한 목소리로 엄마, 유리나 사랑해. 난 변하지 않을 거야.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결혼은 필요 없어요. 평생 같이 살고 싶은 사람만 필요해. 상우의 말은 방 전체를 얼어붙게 했다.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던 상우 씨가 갑자기 술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자 유리에 만지는 소리가 긴장된 공기 속에서 울려 퍼졌다. 충분히 됐어. 라고 그가 나지막하지만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둘이 함께하기로 결정했다면 우리 모두의 승인이 아닌 사랑을 위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정희 씨도 아들의 인생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상우 씨의 말은 방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듯 하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안다. 내가 유린을 돌아보자 그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버텨주겠다는 듯 내게 살짝 미소를 지었다. 저는 이 약혼식은 단지 의식이 아니라 사랑, 자존심, 가족 편견이 설 자리를 찾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전쟁터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유린이 일어서서 나를 향해 똑바로 다가왔다. 한결같은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마치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는 감정을 너무 많이 억누른 것 같았다. 나와 몇 발자국 떨어져 있을 때 그녀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딸꾹질 속에서 그녀는 말했다. 선생님, 넌 내 엄마야? 그렇지. 그 질문은 조용한 방 한가운데서 터져나오는 소리와 같아서 모두를 놀라게 했다. 모두가 멈춰있는 것 같았고 아무도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나도 모르게 대답을 기다리는 듯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 쏠렸다. 나는 꼼짝도 하지 않고 서서 심장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심하게 뛰었다. 유리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침착하려고 애썼지만 목소리가 떨려서 담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걷고 눈은 물로 가득 찼지만 나를 떠나지 않았고 목소리는 울리고 분명하고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평생 친부모를 찾아다녔다. 저는 입양된 가정에서 자랐지만 제가 그곳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알고 있습니다. 상우가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 제가 의심했던 모든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명확했습니다. 이야기, 사소한 것들 모두 당신을 가리킵니다. 그 방의 공기가 그 어느 때보다 답답해졌다. 어릴 때부터 같이 살던 양어머니 유린이 엄마는 벌떡 일어나 얼굴이 굳어졌다. 유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어렸을 때부터 너를 키웠는데 또 뭘 찾니? 그녀는 내 엄마가 아니야. 그리고 넌 이걸 멈춰야 해. 하지만 유리는 할머니 말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저를 돌아보았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결심했습니다. 기억나요. 26년 전 딸을 낳은 적이 있지만 어려운 환경 때문에 아이를 붙잡을 수 없었다. 제가 찾아봤는데 모든 단서가 다 선생님한테 갔어요. 당신이죠. 그렇죠. 나를 두고 간 건 너야. 나는 머리가 빙빙 도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말은 내 마음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다. 26년 전 나는 그런 가슴 아픈 결정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어떻게 이 여자가 될 수 있어요. 유린 씨, 선생님, 나는 머뭇거리며 말할 단어를 찾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목구멍에 메아리 쳤다. 가만히 앉아있던 정희 이모는 갑자기 무거운 분위기를 깨며 탁자를 내리쳤다. 정말 웃기는 일이야. 지인 씨 말 좀 해주세요. 설마 그렇게 큰일을 숨기는 건 아니겠죠. 나는 입을 열었지만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날의 아픈 기억이 떠올라 쓰러질 것 같았다. 옆에 서 있던 상우는 당황한 얼굴로 나에게 언니, 이거 진짜예요. 유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손가방에서 사진 한 점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나에게 내밀었다. 보세요. 이것은 내가 아직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진이다. 이거 너야. 그렇지. 저는 사진을 봅니다. 그것은 낡고 흐릿한 사진이지만 나는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 긴 머리를 묶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 속의 젊은 여성은 바로 저입니다. 제가 숨기려 했던 과거의 순간이죠. 대답을 기다리며 방 안의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눈물이 핑 돌면서 유린이라고 쉰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그녀는 딸이 한 번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때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이유로 그녀를 떠나야 했다. 온 방이 다급한 숨소리에 터지는 것 같았다. 유리는 울음을 터뜨리며 나를 껴안았고 그녀의 양어머니는 분노에 찬 비명을 질렀다. 아니, 그는 내 아들이다. 할머니는 권리가 없다. 정희 이모는 일어서서 말리려 했지만 방 안의 감정은 걷잡을 수 없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린 유린을 껴안고 내 앞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모든 이들을 어떻게 딸래야 할지 모르겠다. 가족을 깨고 싶지 않은 저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단지 제 아이가 행복한지 알고 싶어요.
하지만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것을 되찾을 생각은 없다. 내 말은 양측 가족 간의 격렬한 논쟁을 촉발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 유리는 평생토록 갈망했던 조각을 찾은 듯 눈물을 흘리면서도 굳게 다물어버린 내 손만 꽉 쥐었다. 약혼식은 이제 더 이상 즐거운 행사가 아니다. 비밀, 숨겨진 고통, 누구도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의 무대가 되었다. 저는 이 순간부터 우리 모두의 삶이 결코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를 사로잡은 거친 파도처럼 슬픈 기억이 되살아났다. 24년 전 제가 젊고 순진했을 때 저는 원치 않는 상황에서 임신을 했습니다. 엄격하고 보수적인 우리 가족은 격렬하게 반대했다. 나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아팠지만 딸을 떠나도록 강요받았다. 그 당시 저는 그녀가 좋은 가족에게 입양되어 제가 줄 수 없는 사랑과 충만함으로 자라날 것이라는 작은 희망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눈물을 글썽이는 유린을 보며 현실이 훨씬 더 가슴 아픈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고아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입양되기 전에 사랑이 부족했다. 유린이가 겪었던 고충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 같아요. 나는 그녀를 떠났을 뿐만 아니라 그때의 나의 무기력함 때문에 내 자신이 죄책감을 느꼈다. 뭔가 말하고 싶은데 목이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방의 답답한 공간 한가운데서 침묵하던 상우 씨는 갑자기 일어서서 큰 소리로 긴장된 분위기를 깨뜨렸다. 충분했다. 다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곳은 상우의 약혼식이지 과거를 들춰낼 곳이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깊숙한 곳에는 감추기 힘든 무력감이 숨어 있었다. 사람들의 다급한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방 전체가 조용해졌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반응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가 아무도 모르게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요. 이 침묵을 참지 못한 유리는 눈물을 훔치며 상우를 상대했다. 아빠는 뭔가를 알고 있죠? 그렇죠. 저와 제 어머니에 대해 아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단력이 있었어요. 마치 진실을 찾기 위해 과거를 파헤칠 준비가 된 것처럼요. 상우 씨는 눈을 부릅뜨고 그녀를 바라보았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는 그의 관자놀이에 푸른 힘줄이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그가 엄청난 무언가를 억누르고 있는 것처럼요. 할 말이 없어. 라고 그가 냉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모든 것은 과거입니다. 그리고 유린 씨, 지금에 집중하세요. 상우를 정말 사랑한다면 과거는 그냥 내버려둬. 조용히 자. 유린이 거의 비명을 지를 뻔했고 분노로 충혈된 눈빛이었다. 아저씨가 과거를 잊으라고 하셨나요?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아세요. 친부모님이 누구인지 몰랐을 때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세요. 상우 씨가 자기와 싸우는 것처럼 눈을 감고 있는 걸 봤어요. 결국 그는 한숨을 쉬고 목소리를 낮추었다. 때로는 진실은 고통만 가져다 줄 뿐이다. 다 알 필요는 없어. 나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의 말은 일종의 넌짓이 암시하는 것 같았지만 유린에 관한 큰 비밀 하나, 나, 그리고 어쩌면 이 가족에 관한 비밀을 내게 숨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에 충분했다. 뭔가 알고 계시죠? 그렇죠.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목소리를 가다듬으려고 노력했다. 무슨 일인지 아시면 말씀하세요. 이건 그냥 저나 유린 씨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모두가 알만한 사실이에요. 상우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바라보기만 했고 눈빛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 다음 그는 돌아서서 방을 나와 무거운 분위기와 일련의 대답 없는 질문을 남겼다. 유린이 나를 바라보니 그녀의 눈은 이제 눈물로 가득 차 있을 뿐 아니라 절망도 있었다. 엄마, 이모, 그분에 대해 아는 게 있으세요. 나는 그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느꼈다. 제발 진실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속에 불안감이 있어요. 상우 씨의 침묵과 이상 반응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가 감추고 있는 뭔가가 있고 나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유린에게 해명을 비쳤을 뿐 아니라 수년 동안 묻어온 과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스스로에게 비쳤다. 약혼식은 이제 더 이상 즐거운 행사가 아니라 과거의 비밀에 대한 긴장된 대결로 변했다.
그리고 저는 이 순간부터 제가 발견하려는 것들이 우리 모두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거기에 서서 숨이 가쁘고 분노와 고통으로 가득 찬 소용돌이에 휘말린 것 같았다. 늘 위험있고 차분한 모습을 보이던 상우가 이제 내 앞에선 작고 죄악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며 가슴 벅찬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는 나는 그녀가 친가족을 되찾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복했다. 목소리는 작아졌지만 고집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저는 이 가족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모든 것이 조용히 끝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 생각해 보셨나요? 상우가 약혼녀가 친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가족의 명예, 당신 자신의 명예는 완전히 파괴될 것입니다. 명예, 나는 거의 비명을 지르며 그를 향해 한 걸음 더 걸었다. 당신은 나에게 당신의 명예가 그녀의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건가요? 당신은 모든 것을 숨기고 그녀를 외롭고 사람 없이 살게 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나요? 당신은 당신이 어머니가 될 권리를 잃은 나보다 그녀를 더 다치게 하는데 기여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나요? 상우 씨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나의 분노에 찬 시선을 피했다. 몇 초간의 긴장된 침묵 끝에 그는 갑자기 낮고 가혹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원해서 이러는 것 같아. 제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건 제가 아니에요. 지은 씨 나를 만나러 온 그녀의 가족, 그녀의 어머니야말로 그녀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딸의 존재를 숨기도록 도와달라고 간청했다. 그 말들은 마치 내 심장을 단칼에 찌르는 것 같았다. 우리 엄마. 나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우리 어머니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걸 숨기라고 하셨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은 이제 긴장과 피로를 분명히 드러냈다. 맞아.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출산한 날 나를 보러 왔다. 그녀는 가족들이 일이 창피한 일이 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고 말했고 유일한 방법은 아이를 데려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가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을 돕기로 동의했다. 하지만 저는 그 아이가 고아원에서 자랄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그가 좋은 가정에 입양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일어난 일 예상 밖이었어요. 발밑에 흙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사실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어머니 모두가 이 일에 공모했다. 그들은 나를 대신해서 내 딸을 외롭게 남겨두기로 결정했다. 맞아요라고 그는 목소리를 저항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저는 그녀를 미워하거나 무시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두가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뿐. 조용, 나는 씁쓸하고 고통스러운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 고아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하고 소외감을 느끼며 살아야 한다면 모두가 평화로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나를 보호해야 할 친어머니가 나를 이 상황에 빠뜨리는데 기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내가 평화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길 바라세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적이 없는 척하세요. 유린이한테 모든 게 실수였다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다시는 그녀를 속일 수 없다. 상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깊은 고통이 담겨 있는데 마치 자신이 내린 결정의 자신도 찢기는 것 같다. 결국 그는 목소리를 냈고 내가 듣기 전에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내가 후회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당신은 내가 오늘 그녀를 보고 내가 무엇을 했는지 깨닫는 것이 고통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나요? 근데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지은 씨,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 아니요.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것을 고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유린이한테 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가족을 몰락시킨다면 그것은 우리가 초래한 일에 대한 대가이다. 나는 허전한 방에 상우 씨를 남겨두고 돌아서 걸어갔다. 내 마음속에는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있다. 분노, 고통, 그러나 약간의 안도감도 있다. 24년 만에 처음으로 과거를 직시할 수 있는 힘을 되찾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유린 씨를 지켜드릴게요. 대가가 어떻든. 그날 밤
사람들이 떠났을 때 집은 긴장된 침묵에 잠겼다. 나는 부엌에 앉아 식은 찻잔을 빙빙 돌렸고 마음은 끊임없이 방금 일어난 일에 대해 생각했다. 유린이와 상우는 정원에 있다. 창문을 통해 나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조용히 함께 앉아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조용한 가운데서도 그들 사이의 거리와 불안감이 무겁게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어떻게 이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어? 유린이 목소리가 터져나와 분위기를 깼다. 나는 그녀의 목소리를 분명히 들을 수 있다. 비록 크지는 않지만 모든 말에는 상처가 있다. 어떻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나를 볼 수 있을까? 우리 엄마, 또 고모님이시네. 엉망진창이에요.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상우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는 답을 찾으려는 듯 고개를 숙였지만 한마디도 빠져나오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들어 천천히 그러나 탄탄한 목소리로 당신은 모든 것이 아무리 엉망이 되더라도 당신의 가족입니다. 라고 말했다. 가족, 유린이 상우를 돌아보자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에서 고통이 드러났다. 당신은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나요? 내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아? 저는 제 친부모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버림받은 느낌으로 자랐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사랑을 찾았다고 생각할 때 모든 것이 거꾸로 되어 여전히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고 그 말은 두 사람의 마음을 칼로 베는 것과 같았다. 상우는 애써 유린의 손을 잡으려 했으나 손을 움츠리며 눈시울을 붉히며 분노와 고통이 섞였다.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요. 상우, 당신은 그 모든 것을 겪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그가 속한 곳에 대해 의심할 필요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저는 제 이야기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소외된 사람일 뿐입니다. 상우가 손을 꼭 잡았고 그의 눈은 충혈되었다. 저는 부적응자가 아닙니다. 라고 그는 낮고 감정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살아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내가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믿게 만든 사람이다. 나는 너의 과거가 어떻든 상관하지 않는다. 나에게 너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다. 넌 내가 지키고 싶은 가족이야. 그런데 당신 가족은요? 유리는 눈물이 멈추지 않고 소리를 지를 뻔했다.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날 받아줄 것 같아. 친엄마이자 이모인 지은이 어떻게 이겨내요? 상우는 일어서서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고 분노로 가득 찼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쓸 것 같아. 그는 평생을 다른 사람의 기준에 따라 살았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그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면서 항상 그에게 강요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자신을 대신해서 결정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해, 유린, 그리고 우리의 과거를 포함한 그 누구도 이 사랑을 빼앗지 못하게 할 거야. 유린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서자 눈빛에 당혹감이 가득했다. 나는 쉽게 말할 수 있지만 너는 어때? 나는 당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두렵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아픈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상우는 다가가 어깨를 잡고 억지로 눈을 마주쳤다. 그럼 날 내 옆에 있게 해줘. 유린아, 혼자만 참지 마세요. 나는 당신의 과거의 고통을 지울 수 없지만 그것을 극복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유린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마치 지금까지 유지해온 모든 불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더는 못 참겠어요. 나는 문을 열고 정원으로 나갔고 내 존재로 인해 둘 다 깜짝 놀랐다. 유린, 제가 단호하게 말하죠. 지금 당장 결정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다. 저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을 극복한 가난 소녀입니다. 나는 내 과거가 어떻든 사랑할 권리가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 유린이 나를 돌아보자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엄마는 내가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내가 원하는 것은 평화로운 삶뿐이지만 이제 나는 어떻게 지나갈지 모르는 심연 앞에 서 있는 것 같다.
나는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고 내 목소리는 상냥하지만 강했다. 너 혼자 건너갈 필요가 없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랑 상우는 여기 너랑 있을 거야. 과거는 아이를 정의하지 않는다. 유린, 오늘 내가 한 선택들이 너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상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연한 눈빛으로 나 혼자가 아니야. 유린아, 내가 말했지 얼마나 걸리든 널 기다릴게. 내가 모든 것에서 너를 보호하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내 가족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날 믿어줘. 유리는 나와 상우 둘을 쳐다보았고 그녀의 눈은 내적 투정을 드러냈다. 나는 그녀가 아직 마음의 고통과 갈등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지만 나는 또한 작은 희망이 번쩍이는 것을 보았다. 그날 밤 저는 앞으로의 여전히 아무리 힘들어도 딸을 보호하고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모두들 풍파가 잠잠해졌다고 생각하자 유리는 사람들을 또 다른 충격에 빠뜨렸다. 그날 저녁 모든 사람들이 거실에 앉아 있을 때 그녀는 갑자기 일어서서 손이 떨리고 눈빛이 슬픔에 젖었다. 저는 그녀의 마음속에 뭔가 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우리 중 누구도 그녀가 말하려는 것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저는 유리는 목소리가 떨리지만 단호하게 움직인다고 말해야 합니다. 방이 갑자기 조용해지자 바로 옆자리에 앉은 상우를 비롯해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나서 임신 중이에요. 라고 목소리가 갈라졌다. 방 전체가 기막힌 상태였다. 머릿속에서 번개가 터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모든 생각이 혼란스러웠다. 아까도 침착했던 상우는 지금 자기 귀를 못 믿는 것처럼 보인다. 뭐라고? 그가 말을 더듬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임신 중이에요. 라고 유리는 반복했다. 이번에는 그녀의 목소리가 더 강해지지만 손은 감정을 억제하려는 듯 꽉 잡고 있었다. 우리 아기 상우, 얼마 전에 발견했어요. 그 방의 공기는 응축되어 있다. 상우 씨가 벌떡 일어나자 그의 얼굴은 놀라움에서 긴장감으로 바뀌었다. 임신? 이 상황에서요. 라고 그는 압박감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두 사람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이제 이 이야기에 아이를 추가합니다. 결과에 대해 생각해봤니? 아빠, 충분해요. 라고 상우가 갑자기 화를 잔뜩 내며 소리쳤다. 그는 일어나서 그의 아버지를 마주했고 그것은 내가 그에게서 본 적이 없는 것이었다. 당신의 아이는 결과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아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세요. 내 가족이야. 누가 뭐래도 내가 지켜줄게. 저는 제 아이가 갈등으로 가득 찬 가정에서 자라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라고 유리는 두 사람의 대립을 방해하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함으로 가득 찼지만 눈빛에는 고통이 역력했다. 저는 평생을 버림받고 사랑의 결핍을 느끼며 살아왔고 아이들에게 그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떠날게. 그녀의 말은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얼게 만들었다. 유린의 슬픔에 젖어있는 눈빛을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 아이의 미래뿐만 아니라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그녀 자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을 알게 된다. 떠나지 않을게요. 사무가 목소리 톤이 가벼워졌지만 투지가 가득 차서 말했다. 그는 유린에게 다가가 눈을 내리깔고 있었다. 나는 당신과 아이들이 이 가족을 떠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너는 지금 나를 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약속할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할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너와 나의 아이들을 지켜줄게. 그런데 그게 충분하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유린이 뺨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며 물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문제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신의 과거는 둘 다에 집착하는 유령과 같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랄 수 없어요. 이번에는 잠자코 있을 수가 없었다. 제가 다가가서 유린의 어깨에 손을 얹자 제 목소리는 상냥하고 확실했습니다. 유린, 너의 두려움을 이해해. 그리고 내가 무슨 걱정을 하는지 알아. 하지만 나는 내가 이 일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 엄마는 과거에 실수를 했고 나는 너를 사랑 없이 살게 했고 외손자에게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유린이 나를 보자 그녀의 눈이 놀라움으로 빛났다. 하지만
어떻게 모든 것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아이를 받아줄지 확신할 수 있나요? 나는 마음이 무겁지만 살짝 미소를 지었다. 아무도 즉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사랑과 노력이 기적을 만들어낸다고 믿는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포기하지 않고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한쪽 구석에 조용히 서 있는 상우 씨는 얼굴이 격렬하게 내적 투쟁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잠시 침묵한 후 그는 한숨을 쉬며 더 작지만 덜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모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할 수 없지만 둘이 정말 결심했다면 나는 막지 않았을 것이다. 어쨌든 가족입니다. 그의 말이 긴장을 완전히 해소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것은 작은 진전이었다. 유리는 눈물을 훔쳤고 눈빛은 다소 누그러졌지만 걱정은 여전했다. 시간이 필요해. 라고 그녀가 상우에게 조용히 말했다. 나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우리에 대해, 그리고 아이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이해합니다. 상우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그런데 그거 알아? 내가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난 여기 있을 거야. 너와 아이는 내게 전부야. 그날 저녁, 저는 부엌에 앉아 방금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앞으로의 여전히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곧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면 딸과 그의 작은 가족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싸울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과거가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나는 진정한 사랑이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8KTTHCM 약혼식은 갈등의 분위기로 끝났다. 피한 눈빛과 주체하기 어려운 눈물이 뒤섞인 어색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우리 중 누구도 그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 정말로 편안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감정의 잔해 속에서 상처와 당황스러움 속에서도 유린과 상우는 함께 앞날을 내다보기로 했다. 우리가 해낼 수 있겠지. 그렇지. 유린이 손을 잡았을 때 상우에게 속삭이자 그녀의 눈빛에는 희박한 믿음이 섞인 불안감이 빛났다. 약속할게. 상우가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너무 단단해서 저도 거기서 힘이 느껴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 관계를 처음부터 반대해온 정희 이모는 끝내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나를 보았고 그녀의 눈은 피로가 섞인 눈으로 빛났다. 우리는 아이들의 선택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지만 누구나 자신의 삶을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이모는 꺼림칙하지만 중요한 인정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들이 후회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이모의 목소리에서 걱정과 실망감이 느껴졌다. 비록 그녀가 이 관계를 받아들이기로 동의했지만 나는 그녀의 마음이 아직도 풀리지 않은 많은 의문점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녀에게는 그녀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들 상우를 불확실한 미래로 보내는 것이 그녀가 직면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도전이었다. 그리고 사모 씨는 행사 내내 거의 말이 없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그는 일어나서 조용히 떠났지만 아무도 물어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고 우리 중 누구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항상 가족의 짐을 어깨에 메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절대 드러내지 않는 남자다. 그리고 나는 수년 동안 떨어져 지낸 후 마침내 딸을 찾게 되어 기쁘지만 마음속에는 아직 진정할 수 없는 걱정들이 너무 많다. 유린의 어색한 미소를 보며 나는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상봄이 과연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고통과 시련으로 가득 찬 새로운 장을 열 것인가? 제가 유린을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처음 순간들, 즉 두려움과 뒤섞인 행복감, 무기력함 속에서 울었던 나날들, 그리고 결국 따님을 떠나기로 했던 고통스러운 결정들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그녀가 내 앞에 서서 성숙하지만 불완전한 어린 시절의 상처로 가득 차 있을 때 나는 단지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그녀에게 보전하고 싶다. 하지만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까요? 나는 시간을 되돌려서 일어난 일을 바꿀 수 없다. 나는 그녀가 겪은 상처를 지울 수가 없다. 나는 또한 그녀의 삶이 이제부터 더 순탄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여기 그녀 옆에 그녀를 사랑하고 그것으로 충분하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정말 충분할까요? 방의 조명이 꺼지자 조용히 창가에 서서 몇 시간 전 약속과 눈물,
어색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던 정원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바람이 스쳐 지나가면서 쌀쌀한 느낌이 내 심장을 파고들었다. 이 여정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궁금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들이 정말로 치유될까요?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피를 흘릴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길이 아무리 험난해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유린에게, 상우에게, 그리고 만날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조카에게 저는 제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가족, 용서의 이야기이며 극복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한다. 돌아서서 옆에 앉아있는 유린과 상우를 바라보니 두 사람의 눈빛은 근심스럽지만 작은 희망의 빛으로 반짝였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이 작은 가족이 마땅히 받아야 할 행복을 찾도록 돕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